써멀 밴드, 랜셋에 있는 11번 밴드 값과 SWIR, 소프트웨이브 인프라레드 값과 그리고 NIR 값을 이용해서 강원도의 화재 지역에서 화재가 난 영역의 잔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함께 조닝에 표시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NSDI 스노우 인덱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요 노멀라이즈 디퍼런스 한 형태인데 밴드는 3번 밴드하고 6번 밴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까지는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변환 공식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테슬캡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방식인데요. 테슬캡은 난쟁이 모자 정도가 되겠네요. 난쟁이 모자가 되는 이유는 이 모양이 지금 난쟁이 모자처럼 생겼다 해서 난쟁이 모자 테슬드 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뭐 레드하고 NIR 두 밴드를 합성해서 보면 표현하고 있는 영역이 땅의 브라이트니스, 땅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를 표시하는 영역과 베지테이션이 풍부하느냐 안 하느냐를 표시하는 영역으로 나타난다 라는 그런 통계적인 값을 가지고 1976년도 되게 랜셋 초창기죠. 초창기에 이 테스트캡을 유도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트랜스폼 변형을 시켜보면 지금 단일 밴드 NIR하고 레드만 살펴보면 이런데 이 세 영역을 같이 살펴보면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모자처럼 생겨서 여기가 소일 브라이트, 여기가 웨트니스, 여기가 그린니스, 베지테이션 이런 식으로 생겨서 얘네들 끝단에 갈수록 훨씬 더 어떤 이 속성이죠. 베지테이션의 속성과 땅의 속성과 그리고 물의 속성이 더 확연하게 스캐터 플롯에서 분간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수식으로 풀어내자라는 형태가 이 테슬드 캡이에요. 이 방식에서 얘 값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성분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텐데 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직선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형 회귀. 그래서 레그레이션 해가지고 어느 선이 지났는데 이 선이 얘 그린리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 그리고 웨트니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선, 그리고 소일리스를 반영하는 이 선들을 선형 분석, 여기서 회전 변환, 트랜스폼, 로테이션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축이 4축에서 제일 잘 가는지를 변형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캡 변환을 하는데 수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랜셋 5 TM에 대해서 센서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랜셋 7에 대해서 나와 있는 랜셋 5죠. TM밴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각각의 7개의 밴드를 가지고 1번부터 7번 밴드에 빼기식을 해보니 브라이트니스는 이 값들을 대입했을 때 가장 잘 이 기울기나 이 직선을 반영을 하고, 그린리스는 이런 1번 밴드, 7번 밴드의 이런 개수들, 코에피션트죠. 개수들을 반영했을 때 가장 잘 반영을 하고, 습도는 이런 거, 요 밴드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는 뭐 공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 문헌은 보시면서 테슬캡 인덱스를 어떻게 도출을 했고 얼마나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구글 얼스 엔진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이미지를 일단 부르죠. 랜셋 이미지를 불러놓고 이 이미지에 어레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밴드값 1번부터 6번까지 행렬의 곱을 생각하면 쉬울 텐데 이 문제 여기에 보면은 행렬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팩터들이죠. 계산해 놓은 그 1번부터 6번까지 팩터 값들을 곱해주는 거. 행렬 곱을 쭉 한번 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밴드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렬의 곱과 마찬가지로 해서 요걸 행렬을 어레이 행렬 곱으로 만들어서 요 코에피션트를 곱해지는 그런 함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코에피션트가 어디서 출력이 될까요? 이미지 컬렉션에서 저 밴드에 코에피션트를 해놓고 이미지는 셀렉션하고 그 다음에 영상 목록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미지가
곱해지는 게 밴드가 있고 밴드를 어레이를 만들어서 2D 어레이에서 여기 있네요. 이미지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라 그래서 행렬 곱을 해주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해주면 거기에 따르는 1, 2, 3, 4, 5, 6번에 해당하는 밴드가 나오는데 1번이 브라이트니스, 2번이 그린니스, 3번이 웨트니스, 나머지는 4, 6, 5. 그래서 그냥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밴드들이 나오고 그런 밴드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값을 어떤 값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니스, 그린니스, 웨트니스를 RGB 값으로 놓고 화면에 표시를 하면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 브라이트니스는 빨간색, 레드죠. R, 그린니스는 블루, 아니 그린, G, 그린, 블루 해서 파란색이 강한 지역은 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고 녹지대에는 녹색, 그리고 도시는 빨간색.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브라이트니스 이 한 밴드만 가지고 마치 NDVI처럼 얼마나 도시화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하나의 인덱스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흔히 사용되는 건 이런 식으로 돼요. 그 테스트캡 인덱스는 도시와 녹지, 수계를 얼마나 나타내는지 대략적인 화면 구석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코딩을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공유된 링크에 따라서 복사를 해서 코드에 복사를 해놓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다가 실행시키는 법은 이제 되들 다게 좀 익숙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여넣기. 오늘 나눠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 하고 쭉 보고 이 어레이가 두 번째 어레이는 얘는 사실 의미가 없는 애예요. 왜냐하면 얘가 랜셋 5에 대해서 그러니까 TM밴드에 대해서 저 값을 계산한 논문이 있고 랜셋 8로 넘으면서부터 센서가 바뀌었거든요. 센서가 좀 바뀌니까 행렬 값을 다시 계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값들이 조금씩 통계적으로 스캐터 플롯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놓긴 했는데 사실 이런 계산을 그냥 안 쓰기도 해요. 그냥 의미가 별로 없다. 그냥 내가 쓰기에는 난 그냥 캐슬캡에서 브라이트니스, 솔리스 대충 대략적으로 화면에 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은 함수들이 랜스의 TM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ETM도 돌리고 OLI도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알면은 OLI까지 돌리겠지만 그래서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첫 번째 영상 목록을 프린트를 해요. 뭐냐면 랜셋 5 중에서 2010년도에서 3월에서 2010년도 11월에 해당하는 영상 중에서 클라우드 커버를 소팅해서 클라우드 커버가 낮은 순으로 이렇게 영상 목록을 출력을 하면 여기에 피처에 보면 영상이 10장이 걸러진 걸 알 수가 있어요. 2010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영상이 10장이 있고 이 영상을 베이스로 해서 분석을 해가면 되는 거죠. 2010년 10월 26일 영상, 9월 24일 영상, 10월 19일 영상 등등등 이렇게 쭉 있어서 이 영상을 가지고 화면에 표시를 할 것이다. 그리고 테스트캡에 활용될 이미지는 이 영상.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퍼스트를 하면 돼요. 이 그룹 물량 중에서 가장 적은 애에서 1026 퍼스트를 하면 되는데 제가 샘플 코드로 지난 시간에 준비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드리고 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니까 저 영상에서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뀐다기보다 서울대학교가 여기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이 존에 들어오면서 크라우드가 가장 적은 영상으로 드러나서 첫 번째 영상을 그냥 필터링해서 쓰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목록을 도출을 하고 이 목록에서 원하는 애를 하나를
첫 번째 액원, 두 번째 액원, 그래서 밴드 속에서 원하는 애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의 영상만 가져다가 쓰겠다라고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위성 영상 중에서 구름이 많은 애, 적은 애를 자동적으로 필터링을 했는데 영역이 반대쪽 영역, 왼쪽 영역에 치우쳐서 나타나게 돼서 그 영상은 못 쓰겠다 판단을 하고 다른 영상에 있는 리스트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이 리스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어제나 그제까지는 자동화된 영상으로 솔팅해가지고 첫 번째 물량이 가장 적은 거를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매뉴얼틱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틱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리고 어레이를 구성해서 이제 밴드들 그거는 그냥 변수예요. 어떤 밴드 값을 가져다 올 것인가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어레이를 만드는 거죠. 아까 뒤에서 봤던 매트릭스, 행렬 변환을 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개수에 포함되는 값들이 밴드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매치가 되는 거죠. 결과가 나올 곱해줄 밴드를 하고 걔를 행렬로 만든 다음에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로 만들고 곱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배열들을 가지고 위에 있는 이 변수 값들, 개수 값들이죠. 개수 값들을 2D 어레이로 곱해준 거죠. 각 밴드들을 가져다가 곱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개수인데 사실 이 행렬을 이해를 하거나 함수를 굳이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테슬캡 인덱스를 우리가 위성 영상 분석을 할 때는 테슬캡 인덱스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원하는 영상 가져오고 캡 인덱스는 그대로 이거 가져다가 쓰면 되죠.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그대로 그냥 이 행렬을 한번 돌리면 되는 거고 결과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코이피션트를 하면은 플래튼에서 밴드를 뽑아주고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브라이트 그린리스를 요 파라미터죠. 요 집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져다가 애드맵 레이어. 이 애드맵 레이어는 되게 자주 쓰게 되죠. 밑에 있는 영역에 지금 여기다가 레이어에다가 추가를 할 때 애드맵 레이어를 선택해서 쓰게 됩니다. 이게 테슬캡이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영역들은 호수, 뭐 서울대공원에 있는 호수 지역, 그리고 도시화 지역은 빨간색, 그리고 녹지 지역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인덱스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테스캡 인덱스 이런 것들도 있고 다음으로 할 거는 스펙트럴 언믹싱이라 그래서 최근에 뭐 엔드 멤버를 활용해서 분류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영상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엔드 멤버가 뭐냐라는 뭐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엔드 멤버를 가져와라라고 하는데 엔드 멤버는 극단에 있는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일 베지테이션 지금 이 테슬캡 분석에서 꼭지점에 있는 애들 가장 물스러운 애, 가장 베지테이션스러운 애, 가장 소일스러운 애 끝단에 있다 그래서 엔드 멤버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엔드 멤버를 정하는 거죠. 가장 끝단에 가장 특색을 가지고 있는 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개에 가까운 애들을 분류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엔드 멤버를 구분을 하는데 그 방법이 영역을 지정을 해요. 각 밴드의 조합을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뭐 한 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셀이 가지고 있는 밴드의 조합. 뭐 1번 밴드, 2번 밴드, 3번 밴드가 어떻게 변하는가. 내가 도시 지역을 선택하면 그 선택된 도시 지역이 1, 2, 3번 밴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변하는가. 그러니까 밴드 컴포짓을 가지고 그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트럴 언믹싱하고 하는 게. 그래서 선형회귀 분석을 하고 뭐 퓨어 영역, 엔드 멤버라 불리는 영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2006년도에 뭐 김상욱 박사라고 2000 졸업하신 분인데 선형 분간 혼합 화소 분석을 이용한 서부 지역 DMZ 토지 비법 변화 탐지라고 하는 학회 논문을 쓰셨는데 이때 쓰신 게 이거 선형 분간 말이 어려운데 LSM 선형 분강 혼합 화소 분석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기존의 분류 방식에서는 조닝을 하고
셀들을 뽑아낸 다음에 걔를 가지고 막 그 시드를 가지고 통계를 돌린다고 해야 되나? 그걸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저런 걸 가졌다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시점이었고 분류를 해서 썼습니다. 방법은 내가 어느 한 지역을 배열 지역, 뭐 밑에 보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야구장 있죠. 수의대 옆에 야구장을 뭐 배열 지역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고, 그다음에 환경대학원 앞에 녹지 지역을 베지테이션 지역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 한강에 있는 지역을 워터존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샘플 지역을 도출을 한 후에 얘를 가지고 얘가 엔드 멤버를 하는 거죠. 그 지역에 따라서 배열 지역 혹은 워터 지역, 베지테이션 지역에 따라서 걔를 도출을 해내고 걔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 이제 뭐 행렬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어레이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종횡렬로 분석한 다음에 위에 있는 테슬캡이랑 비슷하게 요 개수값들을 샘플로부터 뽑아내고 샘플로부터 뽑아낸 이 개수값들을 곱해주는 행렬을 하는 거죠. 각각의 화소에다가 저 샘플로 뽑아낸 행렬을 곱해서 워터 혹은 베어 혹은 베지테이션 이렇게 해당하는 값들로 만들어서 결과를 뽑아내는 그 함수를 지금 보고 있는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복사해서 실행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복사를 해놓고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이 함수 부분은 되게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일단 런을 한번 시켜보면 예, 코드를 한번 분석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캠퍼스, 우리 학교 지점을 제가 포인트를 찍어놓은 지점을 영역을 입력을 했고 이미지 컬렉션으로 가져오는 거는 랜셋 파일 컬렉션을 가져다 오고 그 다음에 얘를 처음에 2015년부터 15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크라우드 커버가 가장 없는 첫 번째 애를 가져다가 이미지로 가져왔고 언믹스 이미지를 화면에 뿌렸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확인을 해보면 언믹스드 이미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얘가 클라우드 커버가 없는 애 중에서 5번, 4번, 3번 밴드를 해서 펄스 컬러로 해서 언믹싱된 이미지를 하나 뿌린 거죠. 그래서 맵에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언믹스가 아니라 펄스 컬러네요. 펄스 컬러 이미지라는 애로 해당하는 애로 5번, 4번, 3번 밴드에 해당하는 애를 펄스 컬러로 하나 뿌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2005년 중에서 2005년, 2015년 6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가장 첫 번째 이미지가 뭔지 궁금하면 프린트하고 얘를 이미지를 한번 프린트를 해주면 저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동시키는 거에 되게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코딩을 할 때는 디버깅 할 때 브레이크 걸어주고 시동해보고 확인을 하는데 이 구글 얼스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동되는데 전체 코드를 실행시켜야 돼서 어쨌든 한번 코드를 실행해 봐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는 2015년 7월 4일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솔팅이 됐고 얘를 기반으로 해서
펄스 컬러 이미지를 그렸더니 뭐 구름이 몇 개 있는 되게 구름이 운량이 되게 적은 깔끔한 이미지가 도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 레이어에서 얘네들을 베어 지오메트리를 했는데 얘를 선택하고 그려 넣은 거예요. 제가 직접 어느 지역을 보니까 위성 영상으로 보니 학교가 있고 학교 지역에서 운동장 지역을 커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운동장 지역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놓고 얘의 이름을 베어라고 적는 식으로 해서 그림을 하나씩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분류하고자 하는, 그리고 어떤 엔드 멤버 정하고자 하는 엔드 멤버를 정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운동장 같은 거, 가장 대표적으로 물 같은 거, 가장 대표적으로 식생 같은 지역을 처음에 배열을 하고, 두 번째 지역을 여기를 첫 번째 거에서는 끝내야겠죠. 얘를 끝내고, 죄송합니다. 얘를 지우고 추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요번에는 식생 지역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식생 지역을 그려놓고 이름을 바꿔야겠죠. 베제테이션. 왜냐하면 베제테이션 1이라고 적는 이유는 앞에 그려놔서 bear하고 vegetation 1들을 그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 뭐 이제 베어는 끝났으니까 얘는 끝나고, 그다음에 뉴 레이어 해서 워터까지 이제 워터 지역을 가야겠죠. 근데 우리 학교에는 물로 있는 지역이 없어서 그래서 한강을 가가지고 한강 지역을 필터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엔드 멤버에 해당하는 그 존들을 믹스를 해놓고 해서 했더니 이렇게 그 지역의 지오메트리 폴리건이 뭐고, 베어는 뭐고, 워터는 뭐고, 베지테이션 뭐다 라는 식으로 위쪽에 지금 올라가 있듯이 이처럼 올라간 거죠, 다. 그래서 코드를 만들었을 때는 아마 딱 그려놓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모든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할 땐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코드만 갖다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내 엔드 멤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엔드 멤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속한 지역을 평균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함수가 bear unmixing image. 그래서 그 이미지를 한 존을 선택했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밴드 값들을 주르륵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서 값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리듀스 리전이라 그래서 이 지역의 값들을 영상이 가지고 있는 평균 값들을 쭉 보고 값으로 도출해서 베어 민이라고 가지고 있고, 워터 민이라고 가지고 있고, 베지테이션 민이라고 가지고 있고, 얘네들을 지금 플롯으로 해놓은 게 아마, 잠깐만, 플롯이 리듀스 프린트 있다. 차트로 그리는 부분. 배열에 대한 언믹싱 이미지를 일단 차트로 그렸을 때 이 차트가 나온 거는 얘네들이 베어 소일에 대해서는 1번 밴드의 각 특성들에 따라서 이런 값을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밴드가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밴드가 0.5, 1, 1.5, 2.0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냥 그
순차적으로 끊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라벨 부분에 있는 요 값들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함수를 가져다가 쓰다 보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값들에서 값을 가져다가 베지테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1, 2, 3, 4, 5, 6번 밴드에서 그리고 베어스 오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 플로팅 차트를 하나 가져왔고 뒤에서 걔네들 통계값들 낸 다음에 이제 어레이로 만들어주는 거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테스트 캡처럼 개수를 뽑아내고 걔를 가지고 곱해서 마지막에 언믹스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엔드 멤버들은 다 뽑아내서 베어, 베지테이션, 워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걔를 가지고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하는 각각 밴드에 넣어서 화면에다가 언믹스 이미지 얘를 가져서 그려서 디폴트 값으로 언믹스 이미지를 그리면 마지막에 처음에 있는 펄스 컬러 이미지 선택한 지역의 펄스 컬러 이미지를 이랬다가 언믹싱 이미지는 녹색 지역, 도시화 지역, 수계 지역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면서 언믹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지수 S 뭐죠? 스펙트럴 언믹싱, 리니어 스펙트럴 언믹싱 모델을 이용한 그 지역의 개수, 영상 분류하는 방식이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가지고 SLM을 도출을 하고 도출하는 방법은 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넣어서 어레이를 계산하고 개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SV 트랜스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색을 나타내는 방법,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에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RGB, 레드, 그린, 블루로 표시하는 거하고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네모를 그려서 놓을 때 색을 지정할 때 HSV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휴, 원에 이게 360도잖아요. 원에 따라서 이 색상환이죠. 색상환의 어느 색상에 밝기는 밸류 값을 가지고 채도는 세츄레이션 값은 센터로부터 디스턴스 이렇게 세 가지 팩터를 가지면 그 HSV 값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색상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RGB 값으로 영상이 표시되어 있는 애를 가지고 HSV를 바꾼 다음에 저 밸류 값, 요 검정에서 색상이 진해지는 저 밸류 값을 똑같은 색상이지만 밸류 값을 우리가 고해상도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거를 펜크로매틱 펜 샤프닝이라는 용어를 써요. 해상도가 펜크로매틱 밴드 같은 경우가 보면 다른 해상도는 각 밴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30m로 되게 낮은데 펜크로매틱 밴드는 전체를 그냥 흑백 사진처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 뭐 다른 걸 기록한다기보다는 흑백 사진처럼 광선이 들어오는 부분을 기록하기 때문에 15m로 좀 약간 다른 밴드보다 고해상도의 영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 30m를 이 15m로 이렇게 분해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HSV 컨버터를 통해서 색상이랑 이걸 부여를 한 다음에 그 펜크로매틱 밴드를 밸류에이션의 필드에다가 집어넣어서 교체를 해줍니다. HSV의 휴 세츄레이션 밸류에다가 8번 밴드에 해당하는 애를 바꿔 넣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기보다는 더 정밀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우리가 예전에 60m 해상도의 애를 30m로 만들 수도 있고 30m 해상도의 애를 15m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드는
간단해요. RGB to HSV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에 있는 RGB 값을 가져오고 HSV 값으로 변환해줘서 함수에다가 표시를 한다. 이렇게. 그리고 복사해서 한번 집어넣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영상은 2015년 6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 아까 그 영상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맵센터는 서울대학교죠. 그래서 뭐 금방 끝났는데 한 장 영상만 하다 보니까 되게 금방 끝났는데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각각의 밴드에다가 휴, 세츄레이션 8번 밴드를 집어넣고 얘를 다시 RGB 값으로 변환해서 HS to RGB. 그래서 이 RGB는 다시 RGB가 된 거예요. HSV는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분해를 해서 HSV로 바꿔놨다가 바꿔놓은 애를 다시 살짝 중간에 밴드 하나만 바꾼 다음에 다시 RGB로 바꿔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RGB 값을 처음에 오리지널 이미지, 이게 오리지널 영상 30m 해상도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인데 얘랑 오리지널 이미지랑 바꿔서 마지막에 HSV로 펜 샤프닝 된 영상은 보이죠? 이렇게 훨씬 더 정밀하게 보이게 되는 이런 것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HSV 트랜스폼이고 그 용어에서는 얘를 펜 샤프닝이라고, 리모트 센싱에서는 얘를 펜 샤프닝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미지 프로세싱 프로그램에서는 버튼 하나면 돼요. 버튼 하나 펜 샤프닝 누르고 어느 이미지 가져와서 할래? 라고 하면은 그 랜셋 이미지 하나 딱 올려주면 결과로 펜 샤프닝 리졸트 딱 뽑아주는데 여기는 이 코드가 하나의 이 코드가 하나의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 그대로 복사해 놓고 원하는 지역이 어디일까? 지역하고 원하는 영상이 어디일까? 영상 찾아서 펜 샤프닝 요거 딱 돌려주시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글 얼스 엔진이 뭐 좋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쪽에서는 버튼 하나면 되는 애들을 여기서는 복잡한 코드들을 가지고 해주긴 해야 되지만 영상을 검색하고 실행시키는 건 사실 그냥 복사해서 넣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내일 하려고 했던 테슬캡이 가지고 있는 거랑 그리고 스펙트럴 언믹싱 하는 함수 그리고 펜 샤프닝 하는 그런 함수를 봤고요. 요번에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NDVI 하나만 선택을 이미지를 첫 번째 영상, 울량이 적은 첫 번째 영상만 가져다가 선택을 해서 걔만 변환을 했는데 이미지 컬렉션 전체의 이미지에다가 그 NDVI 밴드를 하나씩 다 추가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영상 모든 영상에 8번 밴드 플러스 NDVI 밴드를 하나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각 셀 하나하나가 다 NDVI 값을 다 가지면서 험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컴포짓하게. 그럼 그 영상이 있으면 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영상에 NDVI 밴드 가져다가 저 영상의 NDVI 밴드랑 비교해 볼 수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NDVI 밴드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값을 픽셀 값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NDVI가 추가된 상태에서 걔를 가지고 NDVI 높은 애의 픽셀만 뭐 한 5년치 영상이 있으면 1, 2년치의 영상이 딱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NDVI 값이 높은 픽셀들만 가져다가 결과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영상 하나, 두 개의 두 가지를 믹스를 해가지고 모자이크 할 때 뭐 전에 영상 값을 가져다가 위에 영상에 붙이고
뭐 비교를 해서 구름을 제거하고 등등등 이렇게 마스킹해서 해야 되는 작업들을 되게 여러 번 거쳐야 구름이 없는 깔끔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작업을 하게 되면 픽셀 하나하나가 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픽셀 하나하나를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NDVI 높다는 건 뭐죠? 구름이 안 꼈다는 거죠. 그리고 맑은 영상이고 녹지대 값, 그 셀이 10년 동안 딱 축적이 됐는데 10년 동안 찍힌 영상 중에서 NDVI 가장 높은 애라고 하는 건 일단은 구름이 가장 없는 애, 그리고 녹지량을 햇볕이 가장 쨍쨍했을 때의 푸릇푸릇한 지역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셀들만 딱 컴포짓을 하면 정말 깔끔한 영상을 한 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NDVI 밴드를 추가를 하고 셀 단위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강의 자체로는 이미지 컬렉션 NDVI 밴드를 추가하고 EasyUS에서 하는 명령어인데, 뭐 코드를 보면은 코드에 대한 이해 부분을 조금 볼까요? 일단은 랜드스텝 8번 영상을 가져다가 쓰겠다. 이미지 컬렉션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캠퍼스 위치를 일단 찍어 놓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맵셋 센터를 일단 학교 지역에다가 보여지게끔 만들어 놓겠다 해놨고, 이미지 필터링을 하죠. 이거는 비주얼 파라미터고 필터는 얘죠. 데이트는 4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0일 사이에 학교에 걸쳐지는 지역에 해당하는 애를 필터드한 이미지로 쌓아놓는 거예요. 이미지 컬렉션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한 장만 일단 샘플로, 전체 이미지 컬렉션이 막 4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7일마다 14일, 16일인가? 마다 한 번씩 찍혔으면 한 2, 30장 정도 영상이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번에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한 장을 딱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걔를 통계를 내서 표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샘플로 하나 솔트에서 퍼스트 가장 울량이 적은 애 한 장만 가져다가 화면에서 표시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걔를 기반으로 해서 NDVI 값 한번 도출을 해보고 NDVI를 한번 RGB 값하고 NDVI 값으로 화면에 표시를 해온 다음에, 자, 이걸 한 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영상에다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함수를 만듭니다. 함수 펑션이라는 걸 해서 add ndvi라는 애를 함수로 만드는데, 함수 값은 이렇게 되고 얘가 파라미터로 받아야 될 건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add ndvi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을 실행을 시켜준다는 건데, 이 함수는 ndvi라는 애를 normalize해서 만들고 걔를 add 밴드해서 ndvi라는 밴드를 추가를 해서 이미지에 추가를 해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 함수를 썼을까요? 봅시다. 펑션의 add 부분을 어디서 하냐면 add ndvi, 여기서 저 함수를 지금 필터드 된 애 위에서, 여기서 필터드 된 애죠. 얘에다가 캠퍼스 영역에 필터된 애에다가 맵이라는 걸 해서 각각의 영상 하나하나에 무엇을 할지를 지정해주는, 딕셔너리처럼 지정해주는 거라고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맵이라는 함수가.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 하나하나에 NDVI 이미지를 이 함수를 지정을 해서 가져와라 라고 이제 매핑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함수를 이제 각각의 이미지마다 실행시키면 NDVI라는 애가 떨어져요.
뭐 궁금할 수 있으니까 with ndbi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 함수를 실행시켜 보고 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터에서. 자, 저 함수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들은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함수들을 어디서 찾아다가 영역에 그 시간에 혹은 기능에 맞게끔 조금씩 조합을 해서 가져오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ndbi, rgb, 샘플 ndbi하고 샘플 RGB는 얘예요. 샘플 RGB가 울량이 가장 적은 애를 하나를 지금 여기 이 부분이죠. 샘플 RGB. 샘플로 예. 애드 레이어에서 크라우드 커버가 버스된 애를 가지고 샘플 RGB로 가져온 부분이 이 샘플 RGB예요. 샘플 RGB고 얘를 화면에 표시했더니 이렇게 울량이 가장 적으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될 것 같고 NDVI 표시를 했죠. 그래서 NDVI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밴드만 NDVI 계산된 얘만 뭐 화이트, 블랙에서 화이트에 해당하는 영상으로 표시를 했더니 NDVI 계산이 이렇게 됐더라. 이 두 가지를 합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함수를 만들고 저 함수를 밑에 맵에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게 함수가 잘 돌아가는지 중간에 이제 잘 만족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필터된 애 중에서 컴퍼스 지역에 해당하는 애를 가지고 첫 번째 영상 하나에다가 add ndbi 이미지라는 요 함수 위에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장의 이미지 지금 이미지는 지금 앞에서 뽑아낸 얘죠. 퍼스트된 얘 한 장에 대해서만 한번 작동을 시켜보고 함수를 만들어요. 함수를 만드는 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마다 함수를 따로따로 만들어 구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전체 이미지에다가 막 수십 년에 해당하는 영상에다가 이미지 함수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장의 영상에 대해서 만들어 보고 그 영상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지금 영상이 되게 이상하죠. 구름이 너무 많고 이게 뭘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어? NDVI하고 RGB 값 해서 가져왔는데 what a terrible 이미지?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지금 이 함수에서 RGB 값을 이루는 밴드를 추가를 해서 여기 요 밴드 애드 레이어에서 필터돼서 RGB 값을 가지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뭐지?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은 레이어가 여러 장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리듀스 해가지고 중간 값을 가져오던지 혹은 맥스 값을 가져오던지 지금 이 필터드 된 애는 수십 장의 영상이 있는 거예요. 필터드 된 애는 지금 막 이만큼 한 열 몇 장의 영상을 쭉 가지고 있는데 얘를 화면에 그려라 애드 레이어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는 모른다는 거죠.
얘 가져와야 돼? 첫 번째 거 가져와야 돼? 아니면 얘 가져와야 돼? 세 번째, 네 번째 거? 뭘 가져와야 되지? 모르죠. 그래서 이 애드레이 할 때는 이미지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메디안 함수, 리듀스 함수를 통해서 쭉 내려서 하나의 평균값인 메디안 값, 평균값으로 그려낸 이미지를 뽑아내고 이걸 가지고 화면에 그려 넣는다. 그렇게 해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2019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구름이 평균적으로 다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구름이 찍힌 지역이 되는 거죠. 미디안 값. 그래서 평균값을 그려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구름이 제일 적은 애만 또 다시 추려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인스펙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뭐가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아, 얘가 복잡해졌구나. 테스트는 없애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쪽에 인스펙터에서 값을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찍었더니 샘플 RGB는 이렇게 해서 0.1 해당하는 첫 번째 한 장이죠. 예,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걔에서 NDVI를 계산했더니 ND라는 밴드만 하나 딱 계산이 돼요. 하나 내가 지금 픽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포함된 애는 똑같이 나오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 미디안 값 똑같지가 않죠. 이 메디안 전체 평균된 값에 대한 각 픽셀의 밴드 값과 RGB 값은 그렇고 NDVI 값도 보면은 평균된 NDVI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영상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필터드 이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NDVI 밴드를 추가를 하는 함수를 구현을 했고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저걸 이용해서 크라우드 프리 모자익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NDVI 값이 높은 애만 이미지 컬렉션에서 픽셀 단위로 NDVI 값이 높은 픽셀만 모아서 영상을 조합하는 얼스엔진 함수인 이미지 컬렉션 퀄리티 모자익을 이용해서 앞서 작업한 NDVI 값을 각 영상의 밴드에 추가시키고 각 기간 필터에 포함되는 모든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NDVI의 가장 높은 픽셀을 사용해서 영상을 모자이크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함수를 설명을 해보자면 한번 쭉 보면 영상 아까 존을 하나 만들었어요. 똑같은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좀 폴리곤 렉팅귤러를 하나 그려서 우리나라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놓고 거기에서만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좀 너무 컴퓨터가 무리일 것 같으니 우리나라 지역만 해서 영상을 검색을 하고 거기다가 이건 앞에서 봤던 NDVI를 구하는 함수고 그 함수에다가 일단 영상 필터링을 하고 요 구간에서 지금 맵 NDVI에서 요 함수를 실행시켰죠. 뭐에 대해서? 필터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앞에 거랑 똑같아요. 앞에 add NDVI 하는 함수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서 NDVI를 실행시켜 놓고 여기에 NDVI 밴드를 추가를 해서 with NDVI라는 이미지 컬렉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냥 RGB 값만 가지고 비주얼라이즈한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NDVI를 이용해서 퀄리티 모자이크를 한 밴드 값을 퀄리티 모자이크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제목에 maximized
NDVI 값을 가지고 영상을 콤바인 한다라고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이 부분 함수예요. 결국 이 함수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NDVI 밴드를 만들었고 그 NDVI 값 중에서 퀄리티가 가장 높은 애들만 가지고 그린리스트라는 이미지 콜렉션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그린리스트를 해서 화면에 한번 그려봐라.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클립이에요. 전국을 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그릴 수 없으니 얘를 클립을 해서 한국에 해당하는 영역을 가지고 그린리스트 픽셀을 가지고 클립을 해서 만드는 요것도 이제 이미지 기능 중에 하나인데 내가 원하는 행정구역,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쓰냐면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계산된 값을 그 행정구역만 끊어내서 가져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씬만 다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한국이 됐건 경상도가 됐건 전라도가 됐건 지역 단위로 클립을 해야 될 때 요 이미지의 클립하고 존에 대한 피처죠. 렉트라고 내가 그림 그려놓은 지오메트리 값을 가지고 잘라내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립이라는 이 함수 기능까지 같이 쓰게 됩니다. 클립 바이 하고 이거는 내가 그린 거에서 지오메트리 그린 거 가지고 잘라내는 거고 두 번째로 클립 바이 코리아 피처 폴리건이라고 해서 그 USDOC 요 데이터가 있는데 전 세계의 나라의 경계 심플리파이된 나라 경계를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애만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컨트리 코드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의 코드가 KS예요. 그래서 KS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코드만 가져다가 코리아 피처로 가져오고 걔를 가지고 코리아를 가지고 잘라내라.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걸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여서 여러분이 한국 지역을 자른 때를 이렇게 쓰면 되고 여러분들 개별적인 피처를 하게 될 때는 그림을 그리건 위처럼 어느 렉팅귤러를 그리건 혹은 이미지 올려놓건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잘라낼 수가 있게 샘플 코드를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 샘플 코드만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을 이제 잘라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을 시키고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렉팅귤러는 화면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변수를 설정해 놓은 렉팅귤러를 보면은 can be converted to an import record라고 해서 지오메트리처럼 변환할 수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 컨버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위에 지오메트리 임포트 된 지오메트리 화면에 그러니까 코드에 있던 애가 화면에 표시가 되게 돼요. 이렇게 그려둔 렉팅귤러가 있고 이 렉팅귤러에 해당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필터링을 한 부분이에요. 얘는 이렇게 되고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 그냥 RGB 값. 이 렉팅귤러에 걸러진 애 중에서 영상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찍힌 랜셋 파일 모든 영상들을 화면에 그냥 미디안 값, 그 아까 평균이라 그랬죠. 구름이 막 있어 보였던 거 여러 장을 평균 내가지고 딱 봤더니 이런 식으로 보여요. 못 쓰겠는데. 야, 이 구름도 너무 많고 이 중에 뭐가 구름이 없는지 이 전국 단위로 이제 기존의 영상 처리였다면 야 이거 영상을 가져다가 내 배경에 깔아야 되고 프로젝트에 써야 되고 서비스해야 되는데 이 영상 렌스 TM 영상 못 쓰겠네. 구름이 많아서 못 쓰겠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컴포짓 방식 중에서 구름이 작은 영상들만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기존 방식이라면 랜스텝 파일 영상 불러다가 한 지점, 저 패스 로우마다 이 지점에서 구름 물량 작은 애, 이 지점에서 구름 물량 작은 애, 몇 년도별로 영상을 다 한 열 몇 장을 해서 가장 구름이 작은 애들만 갖다 놓고 시기 맞추고 색상 맞추고 하면서
다 일일이 컨버트를 해줘야지 구름이 없는 우리나라의 랜스텐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그린리스트 픽셀만 뽑아보면 이렇게 돼요. 그 중에서 녹색 ND밴드, 그렇죠. ND밴드가 가장 높은 애들만 갖다 뽑았더니 구름이 다 없어지죠. 확연하게 구름이 울량이 적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미디엄 필터로 대충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그린리스트 픽셀만 가지고 모자이크 컴바인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대해서 가장 구름이 없고 녹지대인, 그러니까 시즌도 정하기 나름이겠죠. 사실은 지금 10월까지 되니까 눈이 약간 1월 달부터 했으니까 눈이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눈이 쌓인 지역이 깔끔하게 보였을 때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랬고, 이렇게 만들고 이제 두 번째에 있는 클립하고 코리안 그리니스트,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클립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클립된 거는 그냥 전국을 요 네모에 따라서, 아까 요 렉팅귤러에 따라서 이미지를 잘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한국 코리아 해당하는 얘만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필터드 된 이런 식으로 해서 폴리곤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화면에 코리아라고 하는 US DSC라는 애는 표현은 안 됐지만 폴리곤을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이에요. 이미지 값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한번 검색해서 데이터가 뭔지, 오늘 주제가 또 데이터에 대한 얘가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에 해당하는 건데, 이미지에 대한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피처에 대한 거, 폴리곤에 대한 아카이브도 몇 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내셔널 바운더리 폴리건이에요. 그래서 나라 경계를 요 코드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 중에서 필요한 애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 코리아를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필터를 하지 않고 그냥 쟤를 일단 컬렉션에 코리아를 그려주는 거죠. 앞에 것들은 다 해주고, 피처 컬렉션을 가지고 맵 애드 이 코리아, 지금 코리아가 아니라 사실은 월드죠. 월드인데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볼게요. RGB 값은 아니죠. 색상의 코드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디폴트로 비워 놓는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 방식은 그냥 USDOS 심플 국가 경계라는 애를 이미지 피처 콜렉션을 가져다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얘를 지도에 코리아라는 항목, 얘를 가져다가 지도에 표시를 하면서 중간에가 이제 비주얼 파라미터인데, 비주얼 파라미터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네가 돌려준 아무 값이나 상관없으니까 디폴트 파라미터로 하고, 레이어에 올라가는 건 코리아 그린리스트 픽셀이라고. 사실 이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냥 행정경계죠. 내셔널 뭐 바운더리 정도가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던지면 여기에 이렇게 코리안 그린리스트 픽셀이라는 애가 뜨죠. 그래서 한국을 선택을 하고 싶어서 제가 했던 거는 인스펙터를 이용해서 한국을 찍었어요. 그러면 인스펙터에 제가 찍은 부분이 프로퍼티가 뭔지 나오는 거죠. 프로퍼티는 4가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찍은 지점은 s.korea라는 어브리베이션
어리베이트라는 항목과 country CO라는 KSCO라는 걸 가지고 있고 country NA는 korea.south 가지고 있고 월드 RGA는 아시아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country CO, KS라고 하는 애가 가장 우리 이쪽을 대표하는 것 같고 다른 지역도 한번 찍어보면 북한에 대한 영역을 한번 찍어보면 걔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서 KN, N코리아 그래서 컨트리 코드를 가져오는 게 제일 편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아까 셀렉션에 코드, 이 코드에 필터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dot에서 서브 펑션 가져오는 기능이었죠. 첫 번째 시간 자바스크립트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얘를 원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한 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래서도 그렇지만 다음 줄로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엔터를 쳐줘도 상관없어요. 밑에 줄로 이동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밑에 줄로 이동을 해서 필터라는 걸 지정을 하고 equal, 그러니까 얼스 엔진에서 제공하는 필터라는 함수에 equal, 뭐와 같은 거, country CO라는 애가 KS와 같다. 첫 번째는 컬럼명이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컨텐츠. 컨츄리 CO의 컬럼에 KS라는 컨텐츠를 같다면 걔를 가져와라 라는 이퀄 구문인 거예요. 노스코리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제 펜 한번 볼까요? 제 펜은 뭐였더라? 제 펜을 가져오려면 제 펜은 JA죠. 여기다가 JA 쓰면은 1번 행정경계, 국가경계를 가져다가 바운드리 잘라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코드 안에서 조금씩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적어놨는데 이 G가 조금 놀라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저 영상들을 다 비교 분석해서 던지는데 지금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렸죠. 그래서 되게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송 교수님 자꾸 시계를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굉장히 정보력이 많아가지고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저 아닙니다. 근데 저 강동진 박사님 그 잠깐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채팅창에 아까 좀 지나긴 했는데 질문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예.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박수로 해서 폴리곤 그릴 할 때 수가 있을 때 할까요? 여러 개 질문들이 있네요. 예, 한번 질문 한번 봐주시고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윤소영 씨 질문한 거. 제 아까 윤소영 선수 첫 번째 밴드 개념에서 엔드 멤버가 이 면적은 통일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퓨어한 애. 그러니까 얘가 운동장이면 그러니까 맨 땅이면 맨 땅인 영역을 몇 개 골라도 돼요. 몇 개 골라도 얘가 알아서 그것을 통계내서 미디언 값으로 이렇게 통계를 낸 다음에 그 운동장 지역이구나. 혹은 녹지대도 확실하지가 않다. 나는 조금 더 많은 지역을 해야겠다. 그러면 엔드 멤버에 해당하는 아까 지오메트리 폴리곤에서 저는 하나만 그렸잖아요. 베어 하나, 뭐 그린스타 하나, 워터 하나씩만 그렸는데 거기 여러 개를 그려서 그거를 이제 믹스해서 그 통계 값을 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멤버를 여러 개 그릴 수도 있다라고 대답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면적은 관계가 없고 여러 개 그려도 되고요. 두 번째로 관악구 봉천동을 하고 싶으면 쉐입 파일이 있으면 쉐입 파일을 어셋에다가 올리면 돼요. 올리고 걔를 마치 ROI처럼 지금 화면에 보면 이 어셋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New에서 쉐입 파일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쉐입 파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쉐입 파일을 선택하면 돼요. 셀렉트에서 쉐입 파일이 가령 뭐 아무거나 프랙티스에 쉐입 파일
행정경계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exercise 데이터 행정경계. 뭐 이렇게 있으면 쉐입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4개. 네. 시군구의 행정경계를 가지고 있으면 DBF, PRG, SHP, SHX가 있잖아요. 요거를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좌표계까지 해서 열기를 해주면 이렇게 셀렉트 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고 얘를 뭘로 올릴 거냐. 네임은 사실 지금 뭐 한글 쓰면은 잘 안 돼요. 깨져요, 많이. 그래서 저것도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글과 비슷한 시군구 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프로포 글자 폰트가 UTF-8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는 것 같고요. 지오메트리를 좀 짤 수 있는데 지금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나서 이제 봉천동 경계를 올리고 지우기가 그래서 업로드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올리면 이렇게 테이블이 올라가요. 테이블이 올라가고 올라간 애의 디스크립션 피처 특징들을 보면 이제 행정구역 경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임포트 해주면 그 아까 우리 렉팅글로 그리는 거랑 똑같이 위에 이렇게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 내가 올린 요 쉐입 파일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얘를 이제 바꿔주면 돼요. 우리는 코리아 뭐 그렇게 썼잖아요. 아까 코리아 뭐 렉팅귤러 이렇게 썼는데 얘를 봉천 뭐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겠죠. 변수니까 봉천이라고 적어놓고 병천에서 쭉 이제 똑같이 클립해주면 돼요. 클립 바이 샘플 코드 없어졌네. 어쨌든 아까 위쪽에 그 코드 중에서 하나 아니네. ROI가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 ROI가 아니 여기 코리아 렉트가 적용된 애를 좀 한번 쭉 코드에서 한번 보세요. 코드에서 렉트 어딨지? 클립 렉트 여기 있네. 그쵸? 여기의 이름. 내가 봉천이라고 했으면 이걸 봉천이라고 저장을 했으면 여기에 봉천이라고 클립 봉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윤소영 박사님 됐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엔드 멤버에 아까 그 미디안 값에 여기 있죠? 여기였나? 엔드 멤버 구성하는 거 리듀스 리듀스 엔드 멤버 위쪽인 여기 것 있다 같아요. 예. 예. 여기에 민하고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하는 법은 요건 스케일이에요. 스케일이라고 해서 30m 해상도로 잘라가지고 해라라는 건데 설명해 보면 이 피처 콜렉션이라는 애에 잠깐 저 함수가 피처 콜렉션이 아니고 리전스 이미지 리전 차트 이미지 리전스라는 얘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전체를 보면 지금 뒤에 거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첫 번째 변수가 unmixed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가 피처 콜렉션 세 번째 변수가 변수 아니야 파라미터라고 하죠. 세 번째 파라미터가 reduce mean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파라미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트 이미지 리전이라는 애가 가지는 파라미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스크립트 더큐멘트에 보면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트 이미지 리전이라는 애 차트 이미지 by region 얘일 거예요. 저게 지금 안 바뀌면서 by region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리듀서 스케일
미디안으로 평균을 내는 애가 아니라 평균 아까 보면은 어쨌든 이 평균 리듀서의 방법은 맥스, 민, 뭐 최소값, 평균값을 하는 거 그 뒤에 스케일이라는 값을 가져올게 되는 거죠. 요 30m 해상도의 값을 가지고 저 리전에 대한 차트를 그려라 라는 거고요. 뒤에 오는 건 라벨 값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리스트로 만들어준 거는 자기가 궁금해하는 밴드예요. 0.48, 0.56, 0.65, 0.86, 1.61, 2.2라는 그 지점의 값들이 내가 궁금하니 그 지점을 포인트로 뽑아서 차트를 그려달라라고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가 테이블이라고 임포트한 부분을 테이블로 읽는데 테이블이 아니라 사실은 쉐입 파일을 테이블로 읽어드려요. 그냥 이게 뭐 쉐입 파일이다 테이블이다라고 구분하지 않고 여기에 지오메트릭 값이 있다 그러면 쉐입 파일이 되는 거고요. 지오메트릭 값이 없다 그러면 단순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속성 값만 같이. QGIS에도 마찬가지잖아요. CSV 읽어드릴 때 레티튜드, 로티튜드를 지정을 해서 가져오면 얘가 지오메트릭 값을 가지는 위치 포인트가 되고 그냥 가져오면 테이블이 되듯이 여기서도 그냥 가져오면 테이블이 되고 거기다가 지오메트릭 값을 포함하면 쉐입 파일이 되는 거여서 이 올렸을 때도 쉐입 파일을 테이블이라고는 하지만 쉐입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셋에 보면은 지금 테이블처럼 올라가 있지만 사실은 다 쉐입 파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고요. 박사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 인정하세요. 네. 지금 가장 그 그리니스트 위성 영상으로 추출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구름이 없는 위성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니스트로 분류를 네, 해서 취득을 네, 하는 것이죠? 네,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면적을 에 대한 위성 영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장의 위성 영상을 지금 그 그리니스트로 해서 분류를 했는데 만약에 위성 영상 한 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 정도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굳이 그리니스트로 하지 말고 가장 울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류를 해서 영상을 취득해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네. 울량이 가장 적은 영상 하나로 딱 취득을 해서 가져가는 게 분석하기엔 좋아요. 지금 네. 그리니스트 픽셀은 보여주기는 좋은데 분석이 안 돼요. 그 픽셀이 네. 1년 중에 언제적 찍힌 아, NG 네네. 다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여주기는 딱 이미지로 RGB에서 보여주긴 좋지만 얘가 언제 5월에 그린리스트야? 10월에 그린리스트야? 안 네.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주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장의 커버 울량이 가장 작은 한 장이 있다면 분석을 위한 거라면 물량이 작은 한 장을 가지고 통판으로 해서 걔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제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조금 늦게까지 늦게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좀 4시 넘어서까지 제가 진행을 계속해서 꼭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 넘어갈 수 있고요. 리듀스 어플라이 이미지 했고 클라우드 모자이크라는 거 진행해서 했고요. 예. 이게 이제 차트 NDVI 오버타임이라는 제목인데 한 지역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타임 시리즈 분석 좀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총장전된 NDVI 값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차트로 그려보고 싶어요. 예,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게요. 일단 학교는 그냥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ROI라고 해서 이거는 아마 제가
그 총장 잔디를 그려서 이제 좌표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지오메트리를 쭉 그려놓고 좌표로 집어넣어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 제가 알고서 타이핑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ROI 됐고 관심 지역 그 ROI, AOI라고 그 리모트 센싱 하다 보면 좀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뭐냐면 Region of Interest, 내가 관심 있는 지역. AOI는 Area of Interest,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유럽 쪽에서는 AOI를 좀 쓰는 것 같고 아메리카 쪽에서는 ROI를 좀 쓰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상관없이 써요. ROI 관심 지역이에요. 관심 지역 해놓고 랜드8 이미지에 랜셋 T1 테이블 TOA, 그러니까 Top of Atmosphere에서 그렇죠. 대기권에 관한 보정을 거친 영상을 가져다 쓰고, 그리고 센터에다가 이제 내가 어디 분석을 하는지 화면에 센터 약간 달라요. 여기 오브젝트, 센터 오브젝트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기존에는 맵 센터라는 걸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브젝트를 썼어요. 캠퍼스라는 애가 돼 있고 얘 캠퍼스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쟤를 중심으로 캠퍼스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줌 14 레벨로 가져와라 라고 해서 써 있는 부분이라서 코드 좀 리딩 하시고요. 함수 지정했죠. NDVI 똑같이 아까 각각의 밴드를 해서 add 밴드 영상에다가 이 이미지 앞에 있는 이미지 이 콜렉션에다가 밴드를 다 만들어서 NDVI 값을 가져다 놨어요. 자, 이제 만발의 준비가 됐습니다. 걔를 가지고 필터합니다.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의 영상을 가져오고 얘에다가 이 함수 집어넣어서 NDVI 계산했고 그린리스트 픽셀, 퀄리티 모자이크, 아까 전단에 했던 퀄리티 모자이크해서 깔끔한 영상 하나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RGB 값에서 화면에다가 RGB 값으로 이제 뽑아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앞에 거랑 다른 게 없잖아요. 어디지? 지금 차트 그려내야 되는데 네, 차트 그려내는 부분이 바로 한 줄입니다. 좀 심했다 싶긴 하죠. 앞에랑 뭐 되게 장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한 줄이에요. 요 한 줄이 이제 비밀의 시크릿 코드인데 차트를 프린트해라. 앞에 있는 이미지, 뒤에 그 선택한 이미지 중에서 그 밴드에 해당하는 뭐냐면 NDVI, 요 값 NDVI 값을 가지는 얘를 가지고 ROI에 해당하는 이 값에 얘에 내가 지금 ROI를 총장 잔디를 그렸잖아요. 요 값에 NDVI를 가지고 시리즈로 차트를 그려라 라고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ROI 들어가는 값은 NDVI, 그거를 타임 시리즈로 해서 차트를 그려라. 오케이. 이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복사해서 런 콘솔 오 일단 미디엄 픽셀이고 영상 보는 거죠. 그리스 픽셀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것 중에서 그려보는 거고 실제로는 내가 궁금한 건 이 ROI 한번 어딘지 한번 볼게요. 컨버트 해주면 지역이 드러나고 쭉 가서 보면 그림은 사실 그릴 필요 없었어요. 위성 영상에 보면 그 총장 잔디 영역을 이렇게 레킹귤로 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애를 지금 모자익 NDVI 해서 ROI에 with NDVI라는 얘 중에서 NDVI 밴드만 가져다가 이렇게 차트로 그린 거예요. 차트 한번 크게 볼까요? 보면은 처음에 2018년 제뉴어리 그러니까 1월 17일부터 이렇게 각각의 NDVI 값이 변화해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 그림으로 얘를 PNG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얘를 CSV로 저장을 하면 열어보면 그 총장 잔디에 2018년도 해당하는 예, 1월 달부터 찍힌 시기죠. 영상이 찍힌 시기에 그 총장 잔디의 NDVI 값이 뭘로 계산했을까요? 평균, 민 값으로 평균 값을 그 존에 대해서 ROI에 대해서 평균 값을 내요. 포인트를 찍으면 저 네모를 그리지 않고 한 포인트를 찍으면 포인트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하고 네모를 그리면 그 네모 지역을 평균을 낸 값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요.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변화량을 우리가 나중에 차트로 계산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존의 NDVI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결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계열적인 분석이에요. 기존의 것과 비교를 해보자면,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 시계열 분석은 2018년이 아니라 2020년도 가능하죠. 이 날짜를 바꾸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혹은 더 멀게는 한 15년부터 20년까지의 기간을 선정해서 모든 영상들에 대한 변화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저 기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5년치를 한꺼번에 어떻게 그리지? 벌써 다 그렸어요. 5년치 값을. 이렇게 해서 시계열적인 분석, 값들을 한 지역을 분석할 때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타임 시리즈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조절해서 날짜 같은 걸 조절을 하고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장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혹은 저 이미지를 리스트를 다 뽑아봐서 리스트 중에서 뭐뭐들이 있는지. 근데 그렇죠. 예. 찍힌 날짜 영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패스 로에 해당하는 영상의 이미지 값들을 다 가지고 와서 파악을 하고 중간에 얘가 궁금하다. 9월 14일 날 있는 영상이 궁금하다 그러면 필터링해서 하나만 딱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죠. 가장 NDVI 값이 높았던 8월 26일, 2017년 8월 26일 날 영상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면 되죠. 2017년 필터를 해서 2017년에 8월 30일까지의 영상을 가지고 오고 프린트 필터드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영상이 뭔지 볼 수가 있죠. 이미지 쿼리가 에러가 났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고 화면에 표시하는 값들을 조정을 하면 이렇게 한 장만 올려가지고 그 영상을 검색해 보는 형태로 해서 이미지 필터링 기간 선택하고 한 장 올려서 보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올려서 하는 거는 뒤에다가 올려왔네요. 컬렉션 2, 랜스텍 컬렉션 2로 해서 이거는 랜셋 컬렉션이 1에서 2021년에 컬렉션 2라는 영상이 업데이트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페이스 리프렉턴스를 더해주고 좀 더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서 이 컬렉션 2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영상을 가지고 할 때 코드를 집어넣었는데 결과 한 줄을 빼먹었네요. VAR로 해가지고 그 컬렉션 2를 가지고 와야 되는 한 줄을 빼먹었어.
네, 이거는 뭐 스킵하죠. 나중에 이 앞에 거에다가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뒤에다가 올려서 하면 될 수 있도록 해놨고,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임포트 해야 되는 부분이 랜셋 영상 클래스 2 클래스 랜셋 8번에 컬렉션 2가 나와야 되는데, 네, 컬렉션 2로 해서 함수를 하나 가져오면 랜셋 여기 있다. 예, 컬렉션 2라는 함수가 있죠. 이거를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컬렉션 1, 2가 있고 컬렉션 2에 대해서 이미지 컬렉션 2를 가져왔고 얘를 L2, L8C2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실행을 해주면 컬렉션 2 영상, 그러니까 컬렉션 2 영상은 지표면의 상태와 태양의 광선을 보정해 주는 그게 돼 있어서 똑같은 지역을 하더라도 더 그 값이 정규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지역에서 값들을 보정하는 형태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게 컬렉션 2 정도 돼서 조금 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컬렉션 2라는 고해상도 영상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래서 컬렉션 2라는 새로운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영상을 가져서 쓸 때는 이 함수 구문을 쓰면 될 것 같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계열 차트까지를 그려봤습니다. 지금 요거는 변화 지역 도출, 그러니까 체인지 디텍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한 지역의 NDVI 값을 계산하고 두 번째 몇 년도 후에 NDVI 값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두 값을 어트랙션 빼가지고 가장 많이 변했거나 어느 정도 이상 변한 지역을 도출하는 그런 코드예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랜셋 처음 기초 코드는 랜셋에 32일간의 NDVI 값을 가져다가 그 분석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 구글어스 엔진의 커뮤니티에 보면 EDU에 보면 어드밴스 GIS에 대한 이 챕터가 있어서 랜셋 7을 그대로 했는데, 우리나라 지역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 랜셋 7 데이터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스트립이 우리는 되게 잘 SLC가 고장나는 바람에 안 지켜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서 이건 뒤에서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코드를 고쳤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관악산 지역을 한번 보는 형태로 샘플 코드를 다시 잡았는데, 뭐 NDVI 값이 max인 L을 필터를 한 거예요. 아까 평균을 한 게 아니라 2014년도에 1월 달부터 12월까지 찍혀져 있는 32일마다 기록되는 영상이거든요. 32일마다 기록된 영상 중에서 NDVI 값이 max인 걸로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2014년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020년 영상을 하나를 더 만들어요. 2020년 영상을 똑같은 형태로 해서 맥스 값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값의 차이를 디퍼런스 차이를 비교하는 거 subtract라는 함수를 써요. 그냥 빼는 거예요. 그냥 2000년에서 2014년을 뺐는데 이게 0보다 크다. 뭐 1 정도 된다.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2000년도에 NDVI 값이 더 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00년도엔 컸는데 뺐는데도 그전 예전이 커 있는 상태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뺐는데 0이 됐다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subtraction을 해서 0.5보다 큰 애 greater라는 저 펑션 이것도 이제 두 개 차이를 GT가 그거예요. greater 뭐보다 크다. 그리고 GT2라고 쓰는 거는 greater and equal 크거나 같다. 그리고 LT는 lower than 작다. 그리고 LTE는 포지 핸드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lower than equal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LTE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쓰려고 할 때 이 값을 쓰는 함수 값은 이렇게 되고 빼주는 함수 값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두 이미지를 뺄 때는 subtract라는 함수를 써서 빼준다라는 요게 아마 여기에서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빼준 것 중에서 마스크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변한 지역이 있고 안 변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된 0.5보다 커서 2000년도에서 2014년도에 많이 변한 얘만 빼고 나머지를 마스킹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는 말 그대로 1은 그러니까 0보다 큰 지역은 살려두는데 0 이하인의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0 이하인 모든 지역을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화면에 안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이 마스크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뭐 subtract 함수, 비교하는 GT 함수, 그 다음에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드는 마스크 함수 요 세 가지가 요 코드에서는 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스트립이 생기죠. 렌세 7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 컨트롤러가 망가지면서 이런 스트립이 좀 생기고 이 스트립 때문에 감소 지역에 대한 투명 처리 필터가 좀 잘 작동을 안 해요. 여기 지금 화면에 이쪽에 지금 감소 지역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감소 지역이 잘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잘 없거나 이런데 하나, 두 개 정도가 빨간색이 몇 개 지역은 안 되지만 30m 셀이라는 걸 반영했을 때 이 지역 정도가 감소 지역으로 표시가 됐고 NDVI 값을 지워주고 나머지 값들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렌셋 7일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실습하기에는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렌셋 8로 관악산 지역을 다시 한번 코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필터 하는 거 32일 단위의 렌셋 8 영상 중에서 32일 단위의 NDVI 값이라는 이미지 컬렉션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앞에서는 렌셋 7에 대한 32일에 대한 영상 데이터였고 여기서는 렌셋 8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코드를 좀 비교하면서 이제 원본 데이터의 소스 데이터만, 그러니까 얘가 제공해준 아카이브만 바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제 시기적으로는 좀 달라졌으니까 개발되는 지역이 조금 달라졌겠죠.
네, 요런데 감소 지역 외 투명 처리한 걸 보면 NDVI 값의 변화 2016년, 2014년, 2014년에 NDVI 2014년 NDVI 이랬는데 이 중에서 광명 근처에 있는 지역이랑 이 외곽순환에 해당하는 시흥에 해당하는 지역하고 몇 개 지역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 도출이 된다. 뭐 도시 변화를 탐지할 때 이런 식으로 NDVI, 저 맥시멈 NDVI 값을 추출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저 밴드가 아니어도 앞에서 배운 각 영상들의 NDVI 값의 밴드들 있잖아요. 걔를 통합한다든가 1년치를 미디언으로 이제 필터를 이미지를 하나씩 만들어내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그래서 앞에 것과 이 뒤의 것을 교묘히 잘 적절하게 짬뽕을 하면 저 주어지는 데이터가 아니어도 2008년 랜셋 8에 대해서 최근의 영상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 자, 이 분석 결과를 내 컴퓨터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을 코드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export image to drive예요. 요 함수가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싱글 이미지, 뭐 시각적으로 뭐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RGB 값 해서 뭐 한 단일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밴드를 가진 애를 만들 수도 있는데, 결국은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맵 애드 레이어에서 사용한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 값을 가져오면 돼요. 맵 애드 이미지에서 실행한 그 이미지 값을 여기다 놓고 드라이브에다가 가져와라. 익스포트 드라이브고, 요 이미지, 이건 함수 이름이고 이 뒤에 이미지, 요게 첫 번째 컬럼 하고 땡땡, 지우기. 네. 익숙치가 않아서. 요 함수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함수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가로로 전체를 하나를 묶어주고 그 중간에 변수들을 콤마로 구분해줘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 뭐가 있냐면 이미지, 디스크립션, 파일 네임, 프리픽스, 리전, 스케일이 있어요. 30m 해상도로 집어넣고 싶으면 스케일을 30으로 해줘도 되고요. 영상의 해상도와 관계없이 영상 화면에 보이는 거를 얘가 다시 리스케일링을 해주기 때문에 뭐 10m라고 적으면 10m의 데이터가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그 데이터가 오리지널 데이터가 30m였다면 해상도가 올라가진 않고 단순히 30m 셀을 쪼개는 형태의 10m 셀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AOR, 코리아 한국 지역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아까 뭐 봉천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쉐입 파일이라든가 선택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 올려놓은 영역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요. 파일이 만들어졌을 때 그 파일 이름에다가 앞에다가 이걸 잘라내다 보면 1번 밴드, 2번 밴드, 3번 밴드 뭐 이렇게 잘라서 쪼개서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름을 디멘션 베저테이션의 밴드 1, 이거의 밴드 2 이런 식으로 잘라서 들어갈 수가 있고, 디스크립션은 그냥 화면 얘의 영상에 대한 디스크립션에 대한 설명이에요. 티프 파일 안쪽에 들어가서 있는 거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고요. 이미지는 아까 디미니시드 이런 빨간색만 표시된 거죠. 지금 빨간색하고 마스크 되기 전에 영상이 나가요. 0과 1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서 화면에서 딱 저장해 보면 검은색밖에 안 보일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0을 화면에서 내가 이 티프 파일, 디미니시 티프 파일을 받았을 때 0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네. 파일을 받으면 이렇게 들어오고 0과 1이 있어서 0에 투명화 처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변경된 지역을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투명색 처리된 형태의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영상, TIFF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하는 부분이었고, 자, 오늘 또 약간 시간을 내서 잠깐 쉬었다가 오늘 조금 여유 있게 예. 조금 갈게요. 강동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 질문 2개 있거든요. 아, 예, 예. 음, 자, 봅시다. 그러면은 NDVI 값이 유의미한 경향성을 갖는다. 이 질문은 제가 보기에 아까 이 네. 시계열에서 보면 9월 달에 푹 떨어져 있는 값 있잖아요. 그런 네, 약간 값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구름이나 뭐 이런 그 사진에 따라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시간까지 하면 코드 중에 제가 정리해 놓은 코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구름량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NDVI 값에 지금 제가 코드에 크라우드 믹스 크라우드를 빼주는 처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함수 중에서 그 중간에 쟤를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구름 영상이 가지고 있는 구름 픽셀을 빼주거나 혹은 그 크라우드 밴드를 추가하는 심플 함수를 추가를 해서 구름량을 빼주고 나서 계산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음 시간인가 제가 언젠가 해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샘플 중에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찾아볼게요. 일단 구름량을 제거하지 않아서 좀 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32데이로 처리된 이미지는 클라우드 마스킹이 적용되는 입에 구해지는 이거는 그 구름에 대한 마스킹을 처리를 한 게 32일 그 처리된 영상이에요. 구름에 대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영상은 그대로 써도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TIFF 파일이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가는 이 TIFF 파일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좌표계가 같이 나가는데 이거를 좌표계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익스포트 드라이브에서 변경을 해도 되고 변경하지 않아도 4186인가 하는 드라이브 좌표로 나가고요. 이미지 자체가 어쨌든 좌표를 가지고 있어서 폴더 파일 네임 디멘션 리전 스케일 CRS 그래서 CRS라고 해서 스케일 뒤에다가 그 드라이브로 할 때 변수 중에 스케일을 집어넣고 스케일 뒤에 EPSG 코드를 집어넣으면 EPS 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드라이브를 가자면 이미지의 좌표계를 부여하는 거는 스케일 뒤에 콤마 찍고 CRS EPSG 샘플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5179라고 적어놓던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EPSG를 5179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코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CRS를 적용을 해도 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CRS로 집어넣어 주면 되고 혹은 그냥 자기가 화면에서 바로 보냈을 때는 그 UTM으로 나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 좌표계는 가지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좌표계를 가지고 지정을 해서 보내면 좌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음, 30m 정도 이상 되면 용량이 너무 크다고 해서 저장이 안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찾아보긴 할 텐데 저는 250메가 정도 되는 그 한국 지역을 가지고 집어넣었었는데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30메가보다는 더 많이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근데 요 용량이 대용량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권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링크를 다시 또 드릴게요. 오늘 제가 정리한 부분은 아카이브 모디스 영상하고 그렇죠. 질문 하다 보니까 네. 질문을 네, 받다 보니 질문이 네. 많죠. 예. 좋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다 그 클리어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경험적으로 그냥 혹은 혼자서 해결하는 문제라서 그냥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다 혹은 영어 그런 해석하는 것도, 과정에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다운로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권한이나 저기 뭐지 자기 컴퓨터 상황이나 이런 거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딱 지금 이 자리에 다 말해주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링크는 다 잘 열리나요? 네. 잘 열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박사님 한 가지 질문 아까 그 산불 지역 그 분석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온도 센서로 해서 그 온도 밴드로 해서 그 역을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버네어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아니라 그 NDVI 값의 변화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그 요 마지막에 하는 어, MBRT 예, 번 레이시오 서머리라는 얘는 예, 온도 값을 잔열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머에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학생들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서머밴드로 해서 도시에 예를 들면 그런 열성 장소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을 분석할 때도 요 코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뜨거운. 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안 해봤는데 열 밴드를 가지고 열섬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열 따로, 변화를 예, 탐지를 하는 건 오늘도 약간 있긴 있는데 NDVI 모디스 가지고도 하는데 랜셋 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11번 밴드 여기서는 11번 밴드의 값이 뭐 변화를 도출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11번 밴드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NDVI처럼 그거, 11번 예, 밴드만 가지고 얼마나 변하느냐 얘가 가진 써멀 밴드 특징을 섭씨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공식도 있을 것 같아요. 11번 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DN 값이 오는데 그 DN 값을 섭씨로 바꾸려고 그러면 뭐 어느 공식을 얼마큼 써가지고 수식으로 집어넣어야 얘가 섭씨로 드러나니까 표면의 값이 그렇게 찍힌다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밴드셋에서 11번 밴드, 10밴드 밴드를 온도로 뭐 교체하거나 혹은 탐지 특정, 변화를 측정하는 부분. 아마 랜드스tat 영상 지금 GE를 가지고 우리 다양하게 연구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을 텐데 아까 녹지 디텍팅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열섬이나 이런 이 내용이랑 그 다음에 토지형 변화 요 세 가지가 아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쓸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용에서 다 그런 내용을 커버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영상 쪽에 그 내가 원하는 그 녹지, 습지의 변화만 모니터링하는 부분에만 해가지고 그것만 딱 하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들, 심지어는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되게 너무 일반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쓰는 부분들이 이제 꼭지가 뭐였냐면 영상을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왔을 때 관심 영역에서 단일 패스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영상을 컴바인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서울 지역도 그랬고 아까 인천 지역도 인천공항도 찍었는데 영상이 잘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한신 패스 11436이라는 패스로 하나만 가지고 그냥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옆에 영상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너무 당연한데 설명을 하려고 보니 그냥 단순하게 심플 크라우드 컴포짓 그것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리는 일단은 해봤는데 뭐 시간이 되면 일단 끝나면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어서 관심 영역에 대해서 피벗 분류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피벗 분류는 저는 심플하게 가는 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검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또 발표하면서 이번 그렇게 하면서 더 막 공부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